이 남자의 이름은 콘스탄틴 베시니코프. 1983년 소련에서 벌어진 우주선 추락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온몸이 박살나는 끔찍한 부상에도 불구 고작 이틀 만에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며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그로부터 며칠 뒤 그의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바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 녀석의 이름은 스푸트닉 신비옷. 낮에는 자신의 신체를 최소화하여 인간의 윗속에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기어나와 원래 크기로 팽창, 섭식 활동에 올인하는 미지의 괴물인데요. 숙주와는 모든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는 완벽한 공생관계로서 반드시 숙주가 살아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완전 의존형 기생생물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깜찍한 치열, 이쁘장한 삼각근이 시선을 강탈하며 고시카리 쌀죽 마냥 하얀 피부와 꿀 찍어서 한입 뜯은 고르곤졸라 비주얼이 졸라 멋진데요. 인간의 뇌를 공격해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코티솔 호르몬을 섭취, 날렵하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머리부터 박살내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중무장한 군인들마저도 순식간에 제압, 최강의 포식자다운 엄청난 살상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스푸트닉은 1957년 러시아가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으로서 러시아어로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신비오트와 숙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매우 적절한 네이밍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과의 원치 않는 동거. 과연 콘스탄틴은 이 지긋지긋한 공생관계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영화 스푸트닉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적한 섬마을 에린타운.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우주로부터 무서운 불청객들이 날아옵니다. 끈적한 촉수를 이용해 인간을 습격,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일명 그래버, 이름 그대로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외계에서 온 식인 쭈꾸미입니다. 두 종류의 형태를 띤 무척추 연체 동물로서 몸의 정중앙 아랫부분에 커다란 입을 장착, 여기서 나오는 길다란 혀를 통해 먹잇감의 혈액을 섭취한다는 설정인데요.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 그래버는 아직 촉수가 덜 발달된 귀욤귀욤한 모습. 하지만 요 녀석이 훌쩍 자라 어른이 되면 그 조그맣던 몸뚱아리가 집채만큼 커집니다. 성인 남자 한 명 정도는 한 입에 꿀꺽. 가벼운 터치 한 방으로 장외 홈런을 날려버리는데요. 잘 자요. 하지만 그래버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알코올에 노출되면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섭취한 피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쇼크 반응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평범한 인간이 이 정도의 알코올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술에 떡이 될 때까지 퍼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다음날 있을 숙취가 매우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마셔줘야 합니다. 영양 한가득 타우린이 함께하는 전대미문의 문어발 액션. 오늘도 불철주야 세계 평화에 올인하는 애주가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서기 2048년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급습하여 단 3년 만에 전 인류가 멸종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이에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타임링크라고 하는 신문물을 이용 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바로 부족한 병력을 과거의 인간들로 채워 넣는 것. 이로써 과거의 인류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 미래로 징집되는 신박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인간들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괴물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될 위기에 놓이고 마는데요. 이들의 명칭은 화이트 스파이크. 이름 그대로 하얀색 몸통에 6개의 다리 그리고 2개의 꼬리가 달려있는 매우 흉폭하고 악랄한 괴물입니다. 각각의 꼬리에서는 가시를 발사, 원거리의 적도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며 수십 개의 이빨이 촘촘히 돋아있는 삭막한 면상이 압권인데요.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언제나 무리를 지어 개떼처럼 달려드는 화끈한 인의 전술을 보여줍니다. 생존의 끝판왕답게 바다 수영은 기본. 심지어는 몸통에 달려있는 막을 이용해 잠깐의 활공도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육해공 전부를 한 방에 씹어먹는 어마무시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무리는 한 마리의 암컷과 이를 지키는 수컷들로 구성. 암컷의 경우 수컷들보다 훨씬 큰 편이며 더욱 강력하고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흉악한 체격만큼이나 맷집도 극강. 총으로 갈기고 도끼로 찢고 폭탄을 갖다 조져도 절대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과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인류의 존망을 걸고 과거와 미래의 인류가 힘을 합쳐 싸우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영화. 과연 인류는 이 어마무시한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요? 그 처절하면서도 화끈한 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집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노숙자 노인. 아이고 이런, 별똥별이네. 소원이나 한번 빌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슬쩍 다가가 보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핑크빛 곱디고운 젤리 한 덩이. 하늘에서 젤리가 떨어지다니 그 모습이 젤리 신기했던 우리 영감님은 뭔지도 모를 우주 젤리를 향해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에서 섣부른 터치는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죠. 결국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젤리의 밥이 되고 백가죽이 너덜너덜해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젤리 파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는데요. 일단 이 친구 빛깔이 곱습니다. 생긴 건 그냥 분홍색 똥, 아니 젤리고요. 말랑말랑하고 탱탱뽀짝한 우리들의 친구 액체 괴물 그 자체였죠. 하지만 먹이를 섭취할 때는 급격히 돌변, 인간을 덮쳐서 살살 녹여먹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방에 쓱싹 찰지게 비벼놓은 체리 주빌레 마냥 질펀달큼하게 인간들을 조집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며 사지절단은 기본. 얼굴이 구겨지고 뼈가 박살나는 황홀한 젤리 지옥이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급기야 막판에는 내꺼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 젤리로 변신. 온도실을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이며 전대미문의 디저트 재난신을 연출해줍니다. 혀끝 대신 사람 자체를 녹여버리는 역대급 젤리의 등장.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아내로부터 잠자리를 까인 뒤 깊은 마상을 입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그랜트. 이름도 그랜트고 성도 그랜트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송송이나 박박 뭐 곧다한 느낌이죠. 어쨌든 중년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연히 만난 동창생 여자와 난장을 부리던 그랜트는 그곳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이상한 괴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지만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였던 질풍노도의 그랜트, 기어코 이런 장르에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그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 외계인의 숙주가 되어버린 중년의 그랜트. 왕성해진 식욕으로 날고기를 후리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 둥지를 만듭니다. 곧 본능적으로 종족의 번식을 위한 성욕이 폭발. 그대로 옆집에 사는 브렌다를 찾아가 맹렬한 기세로 짝짓기를 조지게 되는데요. 이후 브렌다는 순식간에 만삭의 몸이 되고 그대로 그랜트의 새끼들을 뱃속에 품은 채 창고 안에 짱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우주 제1의 제왕절개 씬. 브렌다의 몸뚱이가 힘차게 터지는 순간 관객들의 멘탈도 함께 터집니다. 마치 거머리를 연상케 하는 쫀득한 비주얼. 가정교육 못 받은 외계의 금쪽이들이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한편 최상위 숙주였던 그랜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역변. 양팔에 촉수가 달린 반건조 오징어에서 몸 전체가 흐물거리는 촉촉 오징어로 변신.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몸에 흡수하여 더욱더 거대하고 더욱더 흉악스러운 끔찍한 모습으로 격변하게 됩니다. 흡사 핑크색 똥을 연상케 하는 미친 비주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메말랐던 안구가 시큰뽀짝하게 촉촉해지는 느낌인데요. 그저 아내한테 까여서 살짝 삐졌을 뿐인데 어느덧 똥이 돼버린 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 지금까지 슬리더였습니다. 우주 감옥에서 탈출한 외계의 흉악범들. 크라이트는 왕성한 식욕으로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우주 제1의 프로 먹방러입니다. 얼굴과 몸의 비율이 1대1로 맞짱을 뜨는 귀염뽀짝한 이등신 몸매. 양옆으로 쭉 찢어진 거대한 아갈머리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디자인의 모티브는 루니툰의 유명 캐릭터인 타즈매니아. 그래서 얼핏 보면 상당히 귀여워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흉악스럽고 포악한 놈들입니다. 사냥시엔 몸을 둥글게 말아서 구르기를 시전. 그 상태로 적을 향해 튀어올라 우장육부를 후리고 몸에 있는 가시를 발사하여 원거리 피격도 세상 쌉 가능. 이후엔 뼈만 남기고 싹 다 발라먹는 순살 먹방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이용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 사냥 전 전기를 끊거나 매복을 하는 등 의외로 높은 지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은근한 허당미도 장착. 장난기 다분한 개그캐의 모습으로 영화의 매운맛을 적절히 순화시켜 주었었죠. 이후 2편에서는 무려 변신 합체까지 시전. 수백 마리의 크리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체가 되어 마을 전체를 모조리 씹어먹는 블록버스터급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서 온 식인 괴물들이 펼치는 꿈과 희망의 우당탕탕 대잔치. 하지만 이런 개망나니 새끼들을 우주의 수호자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바운티 헌터라는 우주 사냥꾼들이 등장. 크라이트를 쫓아 지구를 방문하여 더러운 식인 괴물들을 모조리 제거 하기는커녕 교회를 부수고 볼림장을 찢는 등 크라이트 못지않은 우당탕탕 시즌2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고작 크리터 한 마리 잡겠다고 집 한 채를 날려먹는 패기의 우주 사냥꾼. 어쩌면 크라이트 몇 마리보다 이쪽이 훨씬 더 위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낱 단세포로 이루어진 미지의 괴 생명체가 세상 쫄깃발랄한 낙지 괴물로 변신. 우주 정거장을 산산이 박살냈던 SF 크리처 호러물이죠. 다음은 전대미문의 깜찍한 우주 낙지 켈빈입니다. 화성의 토양 샘플 채취 임무를 맡았던 우주 정거장 ISS의 대원들. 어느 날 샘플 속에서 동면 중이던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세기의 대발견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게 되고, 이 미지의 생명체에게는 켈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처음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었던 켈빈은 믿을 수 없는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상큼한 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켈빈은 숨겨왔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며 엄청난 힘으로 휴의 손을 아작낸 뒤 놀랍게도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실을 탈출하는 켈빈. 이후 실험용 쥐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주인공인 줄 알았던 라이언 레이놀즈를 안쪽부터 먹어치우는 등 어마무시한 식성을 자랑하며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Go get out of here. 하지만 켈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비단 엄청난 먹성뿐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뇌와 근육, 시각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분체 생물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몸이 커질수록 세포가 증가, 피지컬이 곧 뇌지컬로 이어지며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더 영리해진다는 설정입니다. 한마디로 몸은 윤성빈인데 머리는 김상우, 뭐 곧다한 느낌이죠. 극중에선 통신망을 차단해 주인공들을 고립시키고 우주복의 냉각장치를 파괴해 냉각수로 인한 익사를 유도. 단순히 지능적인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지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최고 수준의 엄청난 맷집을 장착. 화염방사기를 갈겨대도 흠집 하나 없이 세상 말짱하고 산소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수시간을 버텨내는 등 말 그대로 미지의 우주 괴물다운 최강의 스펙이 돋보이는 친구였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쫄깃쫄깃한 켈빈의 매력에 몸팡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외계인의 유전자를 반반씩 섞어서 탄생한 역대급 미모의 외계 소녀. 다음은 왠지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따스한 이름의 주인공이죠. 실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 비밀 실험기지. 이곳에서 실험용 쥐새끼 마냥 평생을 갇혀 지내온 실은 어느 날 자신을 향한 폐기 처분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격분, 강력 넘치게 유리창을 부수고 전진 낙법을 구사하며 신들린 몸놀림으로 실험실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하나를 반으로 싹둑. 생애 최초의 자유를 만끽하던 그녀는 곧 정체불명의 촉수에 둘러싸이며 어른이 되기 위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마는데요. 어느덧 폭풍 성장을 이루어 러시아 출신의 미녀 배우가 된 실. 오로지 종족 번식을 위한 일념 하나로 인간 남자들을 마구 꼬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미모라면 그냥 알아서들 몰려올 텐데 굳이 우통까지 벗어제끼며 슈퍼하게 적극적으로 달리는 그녀. 뭐랄까 수줍은 팽이버섯마저도 우람한 송이버섯으로 만드는 어마무시한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꼬셔진다고 해서 모두가 극락으로 갈 수는 없는 법. 안타깝게도 상대방으로부터 하자가 발견되는 순간 남자는 한순간에 남편감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간신히 건강검진을 통과해 실의 마음에 들었다 한들 곧바로 아기를 갖게 해달라며 노빠꾸 프락셀을 감행. 어느 쪽이든 골로 가게 되는 위험천만한 여자였는데요. Please, I want a baby. What?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을 조져놓은 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된 실.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미친 듯이 애석하게도 지금부터는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외계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아날로그로 만든 특수분장은 나름 멋진 편이었지만 갑자기 CG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퀄리티가 박살.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리죠. 물론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게 최선이었겠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실의 완전체는 에일리언의 HR 기거가 디자인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CG의 퀄리티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남극의 차가운 빙하 속에서 미지의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이를 최초로 발견하게 된 노르웨이 탐사팀. 인류의 역사를 바꿔줄 역대급 대발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얼음 속의 생명체가 탈출을 감행하고 이후 남극 기지에서는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기지를 초토화시킨 정체불명의 괴물.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명 더 싱.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한국말로 의역하면 거시기, 곧다한 느낌이죠.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다른 생물의 세포를 똑같이 복제, 외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신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리 속에 침투, 적절한 타이밍에 정체를 드러내며 무지막지한 깜짝 쇼를 남발해 줍니다. 덕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개같은 상황. 런닝타임 내내 지들끼리 싸우다가 뜬금없이 괴물한테 발려버리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상식을 거부하는 괴악스런 비주얼, 갈라지고 쪼개지고 쭉쭉 늘어지는 역대급 안구 테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멘탈을 조지고 이성을 아작내는 전대미문의 개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는 각 세포마다 저마다의 자아가 있다는 설정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개별적인 행동이 가능. 다른 개체와의 부비부비를 통해 미친 합체를 시전하며 관객들의 멘탈을 회축으로 강타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너무 이상. 안구를 불사지르는 화끈한 비주얼을 원하신다면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상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제노모프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자 순수한 사육과 전투를 위해 탄생한 미지의 존재입니다.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낯선 외계를 뜻하는 제노와 물체를 뜻하는 모프의 합성어로서 알려지지 않은 외계의 생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중에서는 에일리언 2편에서 고먼 중이가 최초로 사용. All we know is that there's still no contact with the colony and that a xenomorph may be involved. Excuse me, sir. A what? A xenomorph. It's a bug hunt. 이후 에일리언을 일컫는 정식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편으로서 일명 오보모프라고 불리는 알의 형태로 시작. 여기서 유충 전달책인 페이스허거가 자라난 뒤 숙주의 얼굴을 덮쳐 식도를 통해 유충을 밀어넣는데요. 이후 숙주의 몸 안에 숨어 있다가 가슴을 통해 탈출을 감행, 체스트 버스터라고 하는 2단계 변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완전한 성체로 성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제노모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까무잡잡 윤기가 흐르는 섹시 뽀짝한 물광 피부, 덧니 하나 없이 가지런한 건치가 솔찬히 이쁩니다. HR 기거의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이 관객들의 염통을 영춘권으로 난타, 신출 규모라고 날렵한 몸놀림이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타액과 혈액을 포함한 체액 전체가 강력한 산성을 띠며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엄청난 보신력을 자랑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무턱대고 물리적 공격을 가하게 되면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라는 에릭이 형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겠죠. 심지어 입에서는 일명 이너마우스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턱이 등장. 상대방의 맞박에 순식간에 터널을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강력한 칼날꼬리와 날카로운 손발톱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궁극의 생체병기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는 다름 아닌 모든 제노모프들의 어머니이자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궁극의 개체, 바로 퀸 에일리언이었죠. 종족의 번식과 무한한 번영을 위해 하루 종일 알을 낳아야 하는 고귀한 역할을 수행, 공식 설정에 등장하는 모든 제노모프 중에서는 가장 거대하고 극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유사시엔 몸에 붙어있는 알주머니를 떼어낸 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 특히 에일리언 2편에 에서는 이 상태로 리플리가 탑승한 파워로더와 맞짱을 뜨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을 선사하기도 했었죠. 1987년 에일리언 1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영화사상 최고의 프랜차이즈 중 하나.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꾸준히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무비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스무스하게 슬쩍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 무비뷰 무비뷰